반갑습니다. 성진구입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 설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세 가지로 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에 들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행복한 로드맵을 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근데 이분은 성함도 특이해. 성함이 한수위야. 자, 한수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올해 입시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네. 명문고에서는 이것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형을 다른 말로 꿈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꿈의 전형. 왜 꿈의 전형이냐면 대개 아이들은 면접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면접자 앞에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질문을 해요. 너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봐라. 시간은 2분 정도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 꿈은 국제변호사입니다. 자, 2분 중에 얘는 몇 초 썼을까요? 네, 10초도 못 썼죠. 우리 학교와 관련 지으라니까 그 말이 아이들이 걸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이 학교를 통해 쌓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정도? 그래봐야 몇 초 쓰냐면 10초에서 12초 정도 씁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요, 2분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내비둡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면접관님들 째려볼까요?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꿈의 정의와 그들이 물어본 꿈은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꿈은요, 직업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들이 물어본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좋아, 너가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너는 국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인지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아이들은 직업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의 그런 가슴 설레이는 비전입니다. 네,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 문단도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갈 수 없는 전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진로 설계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해 주는 게 좋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도 뒷부분에서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잠재력이라든지 인성을 과연 어떻게 채점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굉장히 분명한 평가 기준을 대학들은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예. 학업 우수성이라는 것은 너의 생활기록부 8번 항목에서 보겠다. 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활기록부 몇 번과 자기소개서 몇 번에서 보겠다라는 것을 다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아이들이 평가를 받을 때는 3개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선생님이 써주던 추천서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이유 때문에 추천서는 많이 생략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3개의 서류를 받아놓고 이 아이가 정말 잠재력을 가진 아이인지 확인 사살하는 것이 면접이에요.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접 질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명문 학교들이 인재상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작 글로벌 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역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또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에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는 소통 능력도 있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있고 네. 창의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면 기본 점수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수한 점수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런 거죠. 저는 이런 5가지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해서 저의 그러한 소통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한 아이들은 우수 등급을 받습니다. 네. 면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면접을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서 해보면은 특히 혹시 자녀가 남학생분들, 네.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요. 면접 역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누가 잘할까요? 네, 여학생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면접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하는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요. 내 뒤에 하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네. 정말 내 앞에 김혜수가 오고 남학생이고 네, 뒤에 이효리가 오고 네. 네. 그래서 앞뒤에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남학생들은 대개 여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3번 정도 시뮬레이션 하면 여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8번, 9번 정도 해야 여학생 수준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왜 제가 괜히 막 화가 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죠? 남자들의 운명은 과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